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시원은 뒤늦게 뛰어들려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비 원장님들을 위한 예비 원장님을 메시지. 위한 특별한 정보, 오늘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 거죠 사장님? 제가 최근에 권리금 관련된 내용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되게 많이 조회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 영상 덕분에. 그래서 어떤 운영이나 뭐 이제 고신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보 되는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트렌드나 어떤 뭐 원장님도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니룸 운영에 관한 거예요. 미니룸과 원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고시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일단 원룸부터 말씀드리고, 원룸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 방 안에 화장실이랑 화장실에서 이제 뭐 샤워실이랑 뭐 변기랑 세면대랑 있고 이런 구조가 이제 원룸이라 할 수 있고, 근데 미니룸은 방 안에 딱 방 공간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용 주방,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을 쓰시는 게 미니룸이라 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강남 고시원이 지금 이제 원룸 형태로 되어 있고, 땅 고시원은 전실 미니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연락 주시는 분 중에 화장실 있냐고 물어보고 없으면 아예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제 뭐 그 어떤 미니룸 운영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 좀 특이점을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건데, 약간 입시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고시원을 처음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미니룸이나 이런 개념을 모르실 수가 있어요. 해당 고시원 딱 연락 주시면은 여기 다 미니룸인데 혹시 방 안에 화장실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열에 한두 분 꼭 계세요. 근데 만약에 방에 화장실 없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미니룸하고 원룸하고 운영하는데 장단점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룸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더 높아요. 보증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룸이 이제 방 안에 화장실, 샤워실 있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방 안에 화장실이랑 뭐 다 있다 보니까 저희 강남 고시원에 방을 보러 오셨다 하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약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미니룸 같은 경우는 일단 연락은 되게 많이 주세요. 저희가 홍보 잘 돼가지고. 근데 이제 연락 왔을 때 실제 계약률이 한 6, 7분이 연락을 주신다면은 그 중에 이제 한 분 정도 계약이 될까? 그 정도로 이제 좀 계약이 미니룸이 좀 더 힘들죠. 입실자 분들도 그러면 성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원룸 선호하는 분이랑 미니룸 선호하는 분이랑 그런 분들의 대응에 있어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니룸이 좀 더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가지고 어쨌든 고시원이라는 곳은 가성비로 보기 때문에 뭐 아무리 프리미엄급 이런 게 많이 생겼다고 해도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방을 찾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고, 정말 극도로 아껴보겠다 이런 젊은 친구들도 미니룸에 많이 살고 있어요. 저희 지금 여기 사당 숙소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방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방이 뭐 다소 좀 작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해보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니룸에서는 짧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막 지방에 계시다가 잠깐 뭐 공부차 왔다거나 어디 학원 다니라고 왔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수요가 있어가지고 단기로 이제 많이 좀 빠지고, 원룸 같은 경우는 한 반 이상이 되게 오래 사세요. 한 뭐 3개월, 4개월 기본이고 한 6개월까지도 그렇고 3년 사시고 이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미니룸이랑 원룸이랑 보증금도 차이가 있을까요? 보증금은 사실 제가 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저 보증금을 좀 받는 게, 원룸 안에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증금을 받아야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하게 써주시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최소 막 너무 막 방을 어지럽히고 갔다 이러면 보증금 안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니룸 같은 경우는 가장 가성비 있는 주거 이제 시설을 찾다가 미니룸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있으면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없이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더 계약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3만원, 4만원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그분이 좀 더 깔끔하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소 만약에 뭐 돈을 월세 못 내고 계신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밀리고 이런 그런 기간에도 좀 차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원룸이 관리가 더 힘들겠네요.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반대죠. 미니룸이 좀 더 힘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약간 그쵸, 입실자 대상으로는 이제 미니룸이 더 어려운데, 운영은 미니룸이 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원룸은 이제 방을 나간다 하면 이제 방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에 다 화장실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원룸 특성상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약간 비좁거든요. 그래서 청소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미니 같은 경우는 사당은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바꾸느라고 한 두세 달 이제 세팅 기간이 필요했는데, 세팅 해놓으면은 운영이나 청소는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공용 화장실만 저희 청소님 이모님이 계속 봐주시고 하면은, 방은 딱 나왔을 때 방은 뭐 일단 화장실 없으면은 훨씬 깨끗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막 손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는 뭐 미니룸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 그럼 혹시 원룸이랑 미니룸이랑 고민하고 계신 예비 사장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약간 컨셉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사실 고시원이 이제 원룸은 어떤 게 있냐면 원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지금 말씀 안 드렸다. 누수예요, 누수. 누수가 발생하면은 뭐 보통 내 원룸에서 지금 이렇게 누수 발생하면은 이렇게 화장실에서 터지거든요. 화장실에서 이제 뭐 변기 뭐 부위가 잘 안 껴져 있다거나 이렇게 방수가 깨져가지고 거기 물 침투해가지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원룸에 다 화장실 방마다 다 있다 보니까 그것도 깔끔하게 잘 써주시고 깨끗하게 써주시면은 안 그런데 좀 험하게 쓰거나 이러면은 방수 깨지고 이러면 이제 누수가 발생하면은 그 누수 탐지 비용이랑 뭐 변기 갈고 뭐 방수 다시 하고 이럴 때 뭐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기간 동안 방을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설이 오래된 원룸은 그걸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그걸 대비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뭐 1층 같은 경우보다는 2층에서 방이 나오고 있는 화장실에 어떤 좀 컨디션을 보죠.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이제 뭐 최소 복시멘트도 좀 바르고 방수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초보자는 그래도 원룸이 더 하기 쉬우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방 치우기 더 쉬워요, 원룸이. 근데 이제 미니룸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미니룸이 나을 수 있거든요. 또 지금 이제 전체 비용이 미니룸이 좀 더 적게 들어요. 근데 이제 미니룸은 자기 컨셉을 명확히 해야 돼요.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려운 분들 타겟으로 하는 그런 미니룸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돈 받으시고 하니까 이제 월세가 밀릴 일도 없고. 근데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고시원을 찾지 않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고시원을 하다 보면은 약간 뭐랄까 손바뀜도 많이 일어나고 마케팅도 더 잘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이 있다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지역 수요도 중요하고 미니룸 여성 전용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미니룸 뭐 외국인 전용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면밀히 잘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예산이나 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살이는 가성비로 지금 승부 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가성비로 승부 볼 때는 미니룸인가요, 원룸인가요? 미니룸 운영이 훨씬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뭐 썰전 푸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뭐 부담 치식이나 이런 경우도 사실 원룸보다는 미니룸에서 더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뭐 미니룸 하시다가 뭐 원룸을 넘어가시는 원장님도 많고 미니룸이 더 힘든데 또 그만큼 각오를 해야죠.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투자금 대비 노동도 더 필요하고 하지만 수익금은 원룸 대비 좀 더 나을 수 있다 하기에 따라서. 미니룸은 그래도 좀 약간 요새 호재가 하나 있어요. 이런 작은 방에 누가 이렇게 뭐 오래 살까 싶은데 외국인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미니룸이 지금 미니룸도 거리가 좀 붙어서 그런 거래가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